네, 이해가 좀 되셨죠? 여기 박원순 서울시장도 제 옆에 서 있습니다. 박 시장이 어제 서울 외곽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꼭 일주일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같은 곳을 방문했었는데요. 박 시장의 오전 시장 따라하기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동영 차장. 네. 물론 뭐 갈 수는 있는데 공교롭게 일주일 전에 갔던 데를 똑같이 더 보여주기 식으로 갔다는 데서 지금 논란이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박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김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이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적들을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오세훈 전 시장이 이 둘레길을 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 바로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이 박원순 현 시장이 그 길을 둘러봤는데 논란이 된 것은 서울시가 드디어 이 4년 만에 이것을 완공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꺼풀 벗겨놓고 보니까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고 있던 당시부터 추진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그런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완공된 것은 박원순 시장, 현 시장 재임 도중에 완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박원순 시장이 오 시장을 따라한 것이냐 아니면 박원순 시장의 치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예. 어쨌든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게 오전 시장의 아이디어를 낸 사업은 분명한데 박 시장이 요즘 태도를 보면 약간 상황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제 본인 것으로 약간 그 포장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광화문 광장 확대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건데 이제 박원순 시장을 완공시키면서 굉장히 축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당선돼서 보궐선거 당선돼서 첫 일성이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건 전부 다 뒤엎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시장과 같은 어떤 새누리당 쪽 시장들의 어떤 정시행정이라든지 건축 이런 것들 나날하지 않고 환경이나 세금 감축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본인이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걸 시민들에게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거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 것이 필요한데 글쎄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아젠다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했던 말, 그다음에 나중에 했던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보기 안타깝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 서울 둘레길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울 둘레길은 서울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고궁과 명동뿐 아니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도 이 서울 둘레길을 조금 이제 본인의 것으로도 좀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도 일으키는데 이도영 차장.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독단적으로 본인 브랜드, 본인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게 서울시에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양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애초 선거 과정에서 이 오세훈 전 시장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세빛둥둥섬 이런 것들 강하게 비판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이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게 사실이고 이 몇 가지 이 핵심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오 시장 따라하기로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고 박원순 당신만의 독특한 서울시정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본인만의 색깔을 위해서 전임시장의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자기가 새로운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은 이 임기가 너무 짧거든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만약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임기를 해왔었어야만 지금 그동안 자기들의 처음에 단추를 꿰었던 그런 사업들이 완공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뒤집어 엎고 자기만의 새로운 사업들을 낸다면은 본인이 언제까지 서울시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이 자기의 사업이 없다고 해서 마냥 비판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도영 차장의 말도 이제 일의 연속성 측면에서 시장이 전임 시장의 과업을 이어간다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서울 둘레길부터 해서 동대문 DDP부터 해서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까지 이게 계속 합쳐지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박 시장의 그 어떤 행정에 대해서 약간 변명을 해주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을 약간 좀 피해가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맞습니다.
전임 시장의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어받아서 마무리 지어주는 것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요. 예. 유권자들이 박 시장에게 지지표를 던져줬던 그 마음, 박원순식 서울시정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예. 그건 사실이죠. 박원순 시장 쪽 캠프 많은 참모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고심을 하고 있는데 예. 적당한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임 시장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마무리하는 이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아주 가슴 아프게 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게 왜 더 비판을 받냐면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전시행정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당시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오세훈 시장의 이 구상급식 주민투표가 내려오면서 본인이 이제 선거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가 철저히 각을 세워야지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동훈 차장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근데 다만 추진을 할 거면 이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사업을 이어받아서 추진한 것이라는 걸 좀 명백히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마치 본인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순수하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의 왔다 갔다 오락가락식의 행보가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 바꾸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요.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2011년에도 이런 한 적이 있고 2014년 이런 적이 있는데 보면 같은 건물이 건설된다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DDP는 행적이 낳은 졸작입니까? 서울의 자랑으로 남을 명작입니까? 글쎄 좀 여러 가지 애매한 얘기를 했었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실 본인이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안 한 시장이 되겠다고 이제 본인은 얘기했었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비판했던 전임 시장을 따라하는 이유,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 시장으로서는 이제 다음번 다시 시장을 말하자면 세 번째 도전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2017년 대선이 임기 끝나기 전에 임박하기 때문에 예. 그때 본인이 만일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이명박 시장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청계천, 그쵸.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편,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고 또 오시장 하면은 어떤 환경, 또 서울시내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을 내세웠는데 박원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걸 갖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문재인 유력한 야권의 대선 경쟁 주자인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예.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달려가는 상황에서 박 시장으로서는 본인이 지금은 저작권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것이 누구의 당초 아이디어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권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부분을 내가 실제로 좋다라면 취해서 완성하면 본인도 한 절반가량 숟가락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은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서울 시민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선별 작업을 거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떤 기획식의 어떤 본인의 것으로 은연중에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밟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앵커께서 박 시장의 브랜드가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보존과 재생이 박원순 시장의 브랜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존과 재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란 또 거대 조직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보존이나 재생, 이전 전임자의 어떤 업적 내지는 계획을 이어받아야만 또 보존과 재생이 되는 면도 있어서 연속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을 좀 이렇게 시청 쪽에 문의를 한다거나 의논을 드렸을 때 역시나 참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더라. 그래서 애로점이 상당히 여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존과 재생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좀 스피드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저작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본인이 네.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본적인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면 네. 오히려 유권자들, 특히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시민들에게 뭔가 더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박원순 시장이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만나보면,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의 2011년 보궐선거 이후에 본인이 재임 기간에 서울시 부채를 엄청나게 줄였다. 예. 그거를 비롯해서 본인 나름대로 내세우는 업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아마도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을 그걸 단순히 개발연대식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최근에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얘기 또 관심 많습니다. 시청자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덕영 차장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수호지심이 있다면 적어도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을 보완해서 마무리한 거라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끄러운 마음이잖아요. 그죠? 전임자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면 그대로 믿어줄 줄 아는 모양인데 서울시민 바보 아닙니다. 짧게 핵심만 짚어주십시오. 맞는 말씀이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이 전임자가 해왔던 사업이라는 거 밝힐 때 밝히고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악수하고 테이프도 끊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그 공이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서울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표를 줬을 때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그런 새로운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 현실적으로 좀 이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좀 들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의 질문과 의견들은 본인 브랜드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따끔한 목소리들 많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